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흑석동에서 계속 부동산 중개 일을 했고요. 영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만날까 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사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래 절차라든지 거래에 필요한 내용들, 또 꼭 알아야 될 부동산 용어라든지 뭐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전월세 계약에서 주택 임대차에서 이제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추, 이제 첫 걸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대항력이라는 거를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이제 계약하고 나면은, 계약서 작성하고 나면은 우선 이사하고 나서 꼭 첫 번째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 꼭 받으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민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선 먼저 여기 법제처 여기 가시면 민법을 보면 제7절 임대차라는 부분에 보면 618조부터 해서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 계약에서는 얘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민법에서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민법의 특례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보다 우선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적용을 하고, 여기 이제 해석이 안 되고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민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제정 목적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목적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럼 대항력이란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대항력이란 먼저 한자로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대할 대자에 대할 대자, 그 다음에 이게 겨룰항자예요. 겨룰항, 힘력자. 그러니까 이제 대하고 겨루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상대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맞서는 힘, 네, 상대방에 맞서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법률상에서 보면은 이제 대항력은 어떤 부분이냐,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이제 사전적 의미를 정의를 한번 이해하고 계시고요.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여기 보시면 제3조에 대항력이라는 내용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매를 했다거나 경매를 했다거나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 양수인, 권리를 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해석을 해서 이제 대항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매매나 경매로 인해 가지고 임대인이 이제 바뀌었을 경우에 그 바뀐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그 가지고 있던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그 바뀐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내가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혹시나 매매나 경매로 인해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 내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력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항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지금 뭐 생각하니까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 첫 단추가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대항력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항력 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나요?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나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택의 인도. 아까 보니까 그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를 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는 보면은 점유라는 이제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점유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고 내가 그 집에서 뭐 거주를 한다 그러면 그 집을 점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생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주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자동으로 생기나요? No. 대항력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언제부터 생길까요?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그럼 어떤 다음날 생길까요? 앞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 대항력이 생기려면 첫 번째 계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언제 했죠? 계약을 2023년 12월 25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잔금을 이사를 2023년 12월 31일 날 잔금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거주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날 바로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등록된 거죠. 그러면은 대항력이 갖춰졌죠. 계약서를 쓰고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거 한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이 아니고 2024년 1월 1일 0시 이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하의 종소리가 땡땡땡 울릴 때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나의 대항력을 갖추어져서 이제 다른 권리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유지를? 임대기간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임대기간까지 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혹시 살다 보면
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죠. 이제 뭐 어디 갑자기 전출을 한다, 이사 뭐냐 이렇게 회사에서 전출을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셔가지고 또 이런 경우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종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로 또 물어보시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대인께서 이제 뭐 계약이 성립이 된 이제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돌려주겠다 해서 뭐 했는데 한 달, 두 달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죠. 근데 아직도 안 나갔대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받았는데, 보증금을 받았는데 이게 새로 들어왔는데 그걸 안 돌려주고 민근적거리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돌려받고 뭐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첫 번째, 이사를 하고 짐을 일부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남겨두면 내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짐은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아니 전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근데 전입신고를 이사하는 그쪽에다가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어떡하나요? 요즘 이 부분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하나 이제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이제 나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이사를 해도 되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다 보면은, 하고 있으면 나의 보증금을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해도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제 일부 짐을 남긴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요, 주택임대차에서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 이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요. 하고 나서 두 번째 주택을 인도해야 되니까 거주하고 살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갖춰야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대항력은 내가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